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K그룹 본사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회색빛 유리 외벽은 내부의 엄격한 규율과 철저한 계급 사회를 대변하는 듯했다. 빌딩제 꼭대기.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있는 김태현은 이 거대한 제국의 총수였다. 28살, 그룹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최고 자리에 오른 그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의 눈에 이 세상은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의 작은 오점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승리를 향한 질주였다. 그러나 그런 그의 완벽한 세계에 단 하나의 빈틈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결혼이었다. 김태현의 결혼은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배제된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강력한 힘을 가진 가문과 연을 맺어라. 그 상대는 바로 한국 암흑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 가문의 딸. 서지혜였다. 지혜는 명문대 졸업장도, 화려한 이력도 없는, 그저 소문 속 야쿠자 여왕으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녀와의 결혼은 김태현에게 불편했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서지혜는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태연의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굳이 화려한 차림을 하지 않았다. 헐렁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그리고 낡은 컨버스 신발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생 같았다. 그녀는 태연이 건네준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K그룹 빌딩 입구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문을 지키는 경비 책임자 박상무는 깐깐하고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복장과 태도를 매의 눈으로 살폈고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하면 가차없이 지적했다. 박상무는 지혜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 들어온 허드레실 직원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았다. 거기, 학생, 회사에 무슨 볼일이지?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말없이 목에 걸린 사원증을 들어보였다. 박상무는 사원증에 적힌 서지혜라는 이름을 읽고는 더 큰 비웃음을 터뜨렸다. 서지혜, 이 회사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총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그는 사원증을 휙 낚아채더니 지혜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당장 나가,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지혜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호수처럼 얼어붙었다. 그녀는 말없이 박상무를 잠시 쏘아보더니 이내 뒤돌아섰다. 그 순간 태연의 비서실장 초의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정문으로 달려왔다. 박 상무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초의 실장은 박상무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초의 실장은 태연으로부터 총수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오늘 첫 출근을 하실 테니 극진히 모셔라 라는 특명을 받고 내려온 참이었다. 그는 지혜의 초라한 복장을 보며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박상무에게 분노했다. 이분은 총수님의 아내이십니다. 초의 실장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박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입은 떡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회였다. 최 실장은 지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무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이미 최 실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상무를 쏘아보더니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K그룹 본사 입구. 경비 책임자 박상무라는 사람이 우리 식구를 무시했어. 지금 당장 와서 교육 좀 시켜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초의 실장조차 전율케 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K그룹 본사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박상무를 둘러싸더니 그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박상무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지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이 있는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최 실장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태연이 왜 이토록 서지혜를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K그룹 본사는 일대 혼란이 일었다. 경비 책임자 박상무가 순식간에 사라진 사건은 삽시간에 전 직원에게 퍼졌다. 소문의 중심에는 초라한 차림의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총수의 아내인 사모님이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는 직원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커피 머신 앞에서,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지혜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도착한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김태연을 마주했다. 태연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박상무 사건의 전말을 초의 실장에게 보고받고 있었다. 태연은 지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효율과 결과만 존재했다. 그러나 지혜의 행동은 그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은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며 폭력적이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박상무는 제 회사의 직원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제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혜는 말없이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태연의 비난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당신의 직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했고 저는 그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입니다. 제 세상에서는 그런 오만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연은 지혜의 대답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통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혜의 세상은 달랐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존중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이 뒤따랐다. 태연은 지혜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그제야 깨달았다. 태연은 박상무를 해고하고 경비 시스템 전체를 재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혜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이분은 제 아내이자 앞으로 K그룹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할 서지혜 씨입니다. 태연의 말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여성이 사실은 자신들의 총수의 아내이자 이제는 자신들의 직속 상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지혜는 무표정하게 직원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경멸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얕보지 마라.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K그룹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태연은 K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태연은 지혜의 독특한 능력과 그녀의 배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비열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태연이 넘겨준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서류들에는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와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속에서 핵심을 찾아냈다. 그녀는 태연에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제 방식대로 끝낼 겁니다. 지혜는 그녀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연의 회사를 위협하는 세력이 이진우라는 남자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진우는 태연과 과거에 악연이 있었고 그는 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진우가 그녀의 과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이진우를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태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태연의 삶과 얽혀 있었다. 그녀는 태연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야쿠자 여왕이라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태연의 적들과 싸울 준비를 했다. 김태연은 이진우가 K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의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떨었다. 이진우는 태연과 같은 명문대를 졸업한 동기였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이진우는 어린 시절부터 태연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그 열등감은 증오로 변해 태연을 파멸시키겠다는 광적인 집착으로 이어졌다. 이진우는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작은 IT 회사를 키워 K그룹의 경쟁사로 성장시켰고 태연을 향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하지만 태연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진우가 서지혜의 가족과도 깊은 악연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진우는 과거 지혜의 아버지가 이끌던 조직의 비밀을 캐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혜의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어 조직을 무너뜨렸다. 지혜의 아버지는 이진우의 음모에 의해 살해되었고 지혜는 그 사건 이후 이진우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태연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지혜는 이진우가 자신들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태연에게 말했다. 이진우는 제 가족의 원수입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저의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태연조차 전율케 했다. 태연은 지혜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야쿠자 여왕이라는 소문 속의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태연은 지혜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제 우리의 복수입니다. 지혜는 태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태연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이진우는 태연과 지혜의 관계를 알게 되자 그들을 비웃었다. 그는 지혜를 얕잡아 보았다. 겨우 야쿠자 여왕이라는 여자에게 의지하다니 김태연, 너도 끝이군. 그는 지혜를 무지하고 무식한 야쿠자로 여겼고 그녀를 제거하면 태연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지혜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진우는 지혜가 근무하는 K그룹 법무팀에 자신의 스파이를 심었다. 그는 지혜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계획을 파악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녀를 무지한 야쿠자로 얕봤지만 지혜는 그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스파이를 역이용하여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지혜는 태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태연은 그녀의 계획에 감탄했다. 그녀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비즈니스 전략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심리와 배신,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다. 그녀의 계획은 태연의 계산적이고 완벽한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날카로운 야쿠자의 방식이었다. 지혜는 이진우의 스파이를 찾아내고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이진우가 K그룹에 심어놓은 또 다른 스파이의 존재를 암시했다. 이진우는 지혜의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지혜의 계략에 의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지혜를 또 무지한 야쿠자로 얕봤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네가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진우는 지혜가 흘린 거짓 정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미행하며 지혜가 암시한 또 다른 스파이의 존재를 찾아내려 했다. 그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갔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혜의 거짓말을 파헤치려 했다. 이진우의 불안과 의심은 내부로부터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다. 그의 회사 JW테크는 이진우의 부재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주요 프로젝트들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지혜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감탄했다. 그는 지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야쿠자 여왕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계획을 지지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제공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혜를 향한 존경과 함께 낯선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태연의 칭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태연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더욱 깊숙이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경제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혜의 계략을 눈치챘다. 그는 분노에 떨었다. 그는 지혜를 비웃으며 말했다. 서지혜, 네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진우는 언론을 이용해 태연과 지혜의 계약 결혼을 폭로했다. 그는 지혜를 돈으로 총수를 산 여자라 비난했고 태연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남자라 비난했다. 언론은 그들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태연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진우의 비열한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사과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혜는 태연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비난에 익숙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으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태연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이진우의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태연은 지혜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진우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다. 안 됩니다. 지혜 씨,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이진우를 만날 겁니다.
지혜는 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태연 씨. 제가 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연은 지혜의 굳은 의지를 보고 결국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진우와의 만남 장소를 정하고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경호팀을 동원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당신의 옆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지혜는 태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태연 씨, 당신이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이진우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진우와 서지혜의 만남은 태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고풍스러운 찻집의 한적한 방,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이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혜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직접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서지혜 씨, 당신이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군요. 용기가 가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그 잘난 남편도 결국 내 손안에 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침묵은 이진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지혜를 무지한 야쿠자로 얕보았고 그녀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혜에게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태연의 회사 K그룹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태연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허위 문서를 조작했고 그것을 언론에 넘겨 태연을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이것만 공개되면 김태연은 끝입니다. 당신의 계약 결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진우는 승리에 취해 미소 지었다. 지혜는 이진우의 말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마시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이진우에게 보여주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리 증거들이 담긴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회사 JW테크를 통해 마약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무기를 거래했다는 증거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스파이를 제거하려 할 때 저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경악했다. 그는 지혜를 무지한 야쿠자로 얕봤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찌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에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까지 깨? 감히 나를 협박해? 지혜는 이진우의 분노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집어 던지고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제압하고 그의 손을 꺾었다. 이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때 태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팀과 함께 이진우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이진우와 그의 위에서 차분하게 그를 제압하고 있는 지혜를 보았다. 그는 지혜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야쿠자 여왕이 아니라 그 어떤 남자보다도 강한 전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연은 이진우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 너의 모든 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를 얕봤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지혜는 민준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태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진우의 몰락은 신속하고도 처참했다. 그가 오만하게 깔보았던 서지혜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지혜가 건넨 USB에는 이진우의 불법 자금 세탁 및 무기 거래에 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이는 곧바로 경찰과 검찰에 넘겨졌다. 언론은 그를 탐욕의 화신이라 비난했고, 한때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는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김태현의 냉철한 전략과 서지혜의 예측 불가능한 야쿠자식 전술이 있었다. 그들의 승리는 K그룹 내에서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지혜를 얕보았던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그 어떤 위협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첫날 지혜를 모욕했던 경비 책임자 박상무는 해고를 넘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에게는 지혜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이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후 태연은 지혜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차가운 공간. 태연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태연의 눈빛은 이전의 무심함 대신 따뜻함과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진우를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태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혜는 그의 진심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연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진우가 파멸된 후 그녀의 복수심은 사라졌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녀는 태연의 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연이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계약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연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진우가 몰락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었고 그의 아들은 뛰어난 사업가였다. 그들은 태연을 무너뜨리고 저한테이 지혜를 제거하여 그들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다. 그들은 태연의 회사 K그룹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태연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협박하고 그의 회사의 모든 자금을 차단했다. 태연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진우 가족의 막강한 힘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태연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지혜는 태연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연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녀는 태현에게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겠다고 제안했다. 태현 씨, 이들은 당신의 적이기도 하지만 저의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태연은 지혜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지혜 씨,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제 우리의 복수입니다. 지혜는 이진우 가족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마약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을 이용하여 태연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 지혜는 마약 카르텔의 모든 비밀과 배후 세력의 모든 범죄 행위를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태현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원했다. 김태현은 서지혜가 마약 카르텔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진우 가족의 몰락 뒤에 이토록 거대한 범죄 조직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이 거대한 악의 축을 끌어들인 셈이었다. 지혜는 태연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 통신망과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녀의 정보는 정확하고 치밀했으며 마치 그녀 자신이 그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완벽했다. 지혜 씨,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겁니까? 태연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말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되니까요. 저는 그들의 언어를 압니다. 지혜는 자신의 과거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마약 카르텔의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명, 거래 장소, 그리고 그들의 수장이 가진 가장 중요한 약점까지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수장이 자신의 가족에게는 지독한 사랑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 증거들은 그가 가장 아끼는 딸에게 선물한 작은 곰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다. 지혜는 태연에게 이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태연은 그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증거를 넘겨 마약 카르텔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태연은 마약 카르텔이 이진우 가족과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태연의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환호했다. 마약 카르텔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분노에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태현의 K그룹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태현은 그들의 모든 자금을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인맥을 고립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마약 카르텔의 수장은 태연과 지혜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다. 암살자들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고 태연과 지혜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태연은 지혜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떨었다. 그는 지혜를 자신의 품에 안고 말했다. 지혜 씨,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지혜는 태현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태연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과 함께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들은 암살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태연은 K그룹의 모든 경호팀을 동원하여 암살자들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을 모두 체포했다.
암살자들은 태연의 완벽한 전략에 무릎을 꿇었지만 끝까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모든 거래는 그림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태연과 지혜는 다시 한번 수수께끼에 직면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그들을 도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의 모든 기록을 다시 분석했고, 그림자라는 코드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마약 카르텔의 불법 거래를 도왔지만, 동시에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연과 지혜는 그림자가 그들의 편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들은 그림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지혜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그림자가 사용하던 비밀 통신망을 해킹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끝냅시다. 지혜의 메시지는 도발적이었지만 동시에 협력의 제안이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태연과 지혜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과거 마약 카르텔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멸했던 K그룹의 전직 총수였다. 그는 마약 카르텔의 음모에 의해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로 살아왔다.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당신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 복수를 완성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림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아픔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겁니다. 하지만 복수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림자는 그녀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그의 오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림자는 마약 카르텔의 모든 비밀과 배후 세력의 모든 범죄 행위를 태연과 지혜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의 배후 세력인 정재계 거물들의 모든 비리 내역과 그들이 마약 카르텔과 맺은 비밀 계약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태연과 지혜는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겼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태연은 마약 카르텔과 그의 배후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했다. 그의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했다. 정재계 거물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태연의 K그룹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태연은 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인맥을 고립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그림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태연과 지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내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그는 홀연히 사라졌다. 태연과 지혜는 그림자의 메시지를 보며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승리는 씁쓸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 태연과 지혜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이나 복수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갈망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태연은 지혜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했고 지혜는
태현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마약 카르텔과 그 배후 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후 김태현과 서지혜는 잠시 평화를 누리는 듯했다. 세상은 그들을 현대판 영웅이라 칭송했고 그들의 용감한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았다. 지혜의 야쿠자 여왕이라는 과거는 그녀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다. K그룹 내부에서는 그녀의 배경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했고, 특히 태연의 일부 친척들은 그들의 결혼을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의 중심에는 태연의 삼촌인 김성한 이사가 있었다. 그는 태연이 총수가 된 이후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혜를 무식하고 천한 야쿠자로 비하하며 그녀를 태연에게서 떼어내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앉힐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혜의 과거를 이용해 태연의 권위를 흔들고자 했다. 김 이사는 태연에게 공공연하게 말했다. 태연아, 너는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느냐. 그 여자의 과거는 우리 K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너는 그 여자를 버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연은 김 이사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는 자신의 친척이라는 점에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혜에게 사과했다. 지혜 씨, 당신이 나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혜는 태연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태연 씨, 저는 이런 비난에 익숙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연 씨가 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태연의 친척들이 자신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힘과 폭력만을 아는 무지한 여자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지혜는 오랜 세월 조직의 내부에서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권모술수를 지켜봐왔다. 그녀는 그들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는 태연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태연 씨, 당신의 친척들은 당신을 권력으로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만들어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태연은 지혜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김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이사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K그룹의 중요한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 이사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지혜는 김 이사가 기술을 거래하려는 날을 알아내고 그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장소를 파악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오만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태연은 지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K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모이는 정기 이사회 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사회 날, 김 이사가 기술을 팔아넘기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사회 날, 김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지혜를 향해 비웃었다. 서지혜, 오늘이 네가 이 회사에서 사라지는 날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지혜는 김 이사의 비웃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자 태연은 김 이사가 회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분노했다. 그는 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이 야쿠자 여자가 꾸민 짓이다. 그때 지혜는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김 이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이사의 마지막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서지혜가 태연에게 넘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태연은 이사들에게 김이사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이는 K그룹 전체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다. 한때 김이사의 편이었던 이사들조차 그의 탐욕과 오만함의 등을 돌렸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김이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의 오랜 계획과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이사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내까진 야쿠자 주제에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는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태연의 경호팀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시켰다. 그는 지혜의 힘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과소평가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태연과 지혜는 사무실에 나란히 앉았다. 태연은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태연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지혜는 태연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태연은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한 달 후, 태연과 지혜는 그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들은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언론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찬사를 보냈고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지혜의 야쿠자라는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그녀만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함께 이겨냈던 모든 전투의 증거였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희망의 결실이었다.